하루에 뭐 요거 한 가지 이건 뭐가 있겠습니까? 저도 매일 하는 운동인데요. 까치발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붓기 완화, 혈액순환, 스트레칭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요즘에 만보 걷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건 어때요? 발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만보 걷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첫 번째는 발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때문이에요. SL코TV 탐나는 일상 김범수 교수님과 발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발 질환하면 뭐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생각나실 거예요. 족저근막염하고 봉화지염이라는 거 있었어요. 예. 그때. 예. 이 두 가지 질환부터 좀 알고 갈까요? 예. 먼저 족저근막염은 어떻게 생기는 겁니까? 이 족저근막이 생기는 원인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을 안 하고 살아서입니다. 너무 뻣뻣한 상태로 두는 거죠. 그러니까 족저근막이 주로 아침에 일어나서 처음에 딱 딛기 시작할 때 뒤꿈치가 아픈 게 가장 흔한 증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때는 이렇게 편안하게 쭉 이렇게 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족저근막도 약간 오그라들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체중을 딱 딛게 되면 이게 갑자기 팍 늘어나면서 가장 약한 부위에서 조금 찢어질 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발 뒤꿈치에 붙여가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뒤꿈치 아픈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 파열이 되면 거기에 이제 출혈도 되고 염증이 생기고 붓고 아픈 게 족저근막염입니다. 그러면 족저근막염이 그렇게 걸렸을 때 네. 이게 대표적인 질환이죠? 발에 걸리는 가장 흔한 그럼 질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개선을 해야 돼요? 이걸 예방하려면 이 족저근막을 부드럽고 유연하게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게 바로 스트레칭입니다. 가장 좋은 스트레칭 운동 방법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오늘 이렇게 모형을 준비했는데요. 조금 리얼하죠. 네, 좋은 방법은요. 이게 이제 오른발이니까 제가 제 오른발을 왼쪽에다 이렇게 올려놨다고 생각하고요. 이 발을 이 발가락 관절을 손으로 이렇게 꺾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뒤꿈치는 이쪽 발로 이렇게 밀어주세요. 그러면 이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이 굉장히 팽팽해집니다. 이렇게 팽팽하게 만들고 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딱딱하게 힘줄 같은 게 만져지는데 네, 뭔지 알겠어요. 예, 그게 바로 족저근막이거든요. 네. 이렇게 팽팽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렇게 쭉쭉 문질러 주셔야 돼요. 뒤에서부터 앞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압을 가하면서 세게 문질러 주시면 이게 이제 조금 늘어나게 되고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네.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 걸터 앉아서 단 몇 번만이라도 해주고 활동을 시작하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단 스트레칭으로 네. 족저근막염을 예방할 수 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발바닥만 스트레칭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발바닥하고 뒤쪽에 종아리하고 아킬레스건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네. 기능적으로는 이게 인접해 있기 때문에 기능적으로는 서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종아리를 부드럽게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벽 미는 운동이라든지 종아리의 뒤꿈치를 쭉 늘어뜨리는 계단에서 이렇게 천천히 이런 종아리 식으로 하는 그렇죠. 거죠. 이렇게 낮추면 까치발은 이거고. 그렇죠. 네. 이 종아리가 쭉 늘어나니까 그렇군요. 그런 운동이 좋습니다. 또 공 가지고 하는 것도 있다면서요? 예, 가장 쉬운 거죠. 집에 누구나 뭐 테니스공이나 골프공 같은 것들이 있으니까요. 아니면 음료수병, 드링크병 같은 거 하나 놓고 이렇게 문지르셔도 좋고요. 요새는 뭐 발 마사지 기계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데 그런 거 받으실 때는요.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발을 좀 이렇게 힘을 줘서 발바닥을 좀 팽팽하게 만들고 이런 롤링 같은 거를 받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근데 기왕이 아픈 상태에서는 공으로 자극하면 더 아플 텐데 그때도 합니까? 네, 맞습니다. 족저근막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이 정도 누른다고 해서 아프질 않아야 돼요. 근데 내가 통증을 느낀다라는 거는 내 족저근막이 뻣뻣해져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하실 때 문질렀을 때 그 통증의 정도에 따라서 참을 만한 약한 정도의 통증이면 참고 하시는 게 좋고요. 너무 찢어질 듯이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 그러면은 그때는 급성으로 찢어져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럴 때는 스트레칭을 하지 말고 며칠 휴식을 취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면 그 심한 통증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참을 만한 범위 내에서 스트레칭을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통증이 이제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족저근막염이 걸렸을 때는 그거 낫는 게 우선이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 설명해 주신 방법으로 코어 근육도 강화할 수 있는 거예요? 풋코어도? 그럼요. 족저근막염 치료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바로 첫 번째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스트레칭 운동이고 또 하나가 이제 풋코어 근육 강화 운동이에요. 그거예요? 네, 족저근막에 좋은 풋코어 강화 운동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수건 깔아놓고 수건 이렇게 끌어당기기 운동 많이들 알고 계시죠? 수건이 없더라도 그냥 이 자세에서 마치 주먹 쥐듯이 손으로 주먹 쥐듯이 발가락으로 꽉 웅크려서 발바닥에 아주 조이는 듯한 힘을 느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있다가 반대로 쫙 펼쳐주세요. 쫙 펼쳐줬다가 또 꽉 웅크렸다가 요거를 많이 하시면은 풋코어 근육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우리 몸도 이렇게 움츠렸다가 쫙 피는 거하고 똑같네요. 예. 예. 또 무지외반증 지난 시간에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발가락 휘고 이러는 거. 네네네. 남성보다 여성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네. 하이힐 신고 이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네. 폭이 이렇게 좁은 곳이니까 네네네.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무지외반증 관심 갖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수술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수술은 최후의 수단이고 필요할 때는 하셔야 되지만 거기까지 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은데요. 도움되는 예방법 제가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엄지발가락 스트레칭인데요.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잡은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튀어나온 부위에 이렇게 딱 대고요. 나머지로 발가락을 쥐고 이렇게 스트레칭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렇게 쭉 스트레칭을 해주는 이유는 이렇게 하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사이에 있는 관절막, 인대 이런 것들이 스트레칭이 되면서 좀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는 게 중요한 이유는 이걸 하지 않으면 이 상태로 굳어버립니다. 그러면 완전히 굳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이게 절대로 되질 않아서 저희가 수술할 때는 그 관절막과 인대를 칼로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돌아오질 않아서. 그래서 그렇게 심해지지 않도록 최대한 자주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면 좋고요.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거는 요 발가락하고 깍지 끼기입니다. 내 발하고 내 손하고 깍지 끼는 건데요. 네. 요 사이사이에다가 이렇게 손으로 깍지를 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려주면 발가락 관절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풀어주실 수 있는데 요것도 하시다 보면 아파서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거니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엄지발가락을 스트레칭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밴드를 이용한 운동인데요. 시중에 이런 밴드 몇천 원 안 하거든요. 하나 구입하셔서 아니면은 집에서 뭐 굵은 고무밴드나 고무장갑 이렇게 잘라서 이용하셔도 되는데요. 양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딱 끼우고요. 쫙 벌려주시면 발가락이 굉장히 시원하게 늘어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그냥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가만히만 있으면 여기가 스트레칭 되는 거고요. 그 상태에서 발가락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서 나머지 발가락을 들어주시고요.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렸다가 이 운동이 무지외반증 있으신 분들한테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무지외반증이 있으신 분들은요. 발이 이렇게 휘게 돼요. 이렇게 되어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요. 우리가 엄지발가락을 벌려주는 근육이 풋코어 근육 중에 가장 중요하고 크고 좋은 근육인데 이 근육이 작동을 하려면 발이 반듯해야 얘를 벌릴 수가 있어요. 발이 반듯해야 엄지 벌림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데 무지외반증이 있어서 발가락이 이렇게 넘어간 상태에서는요. 이쪽에서 잡아당겨도 이게 넘어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엄지 벌림근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밴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당겨주면 발가락의 정렬 상태가 반듯하게 해지면서 이제서 비로소 엄지 벌림근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면은 이 푸커 근육중 엄지벌림근을 제대로 운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운동을 뭐 꾸준히 하면 좋겠지만 네. 아우 나는 잘 모르겠다. 네. 한 가지만 가르쳐 줘요 하면 하루에 뭐 요거 한 가지 이건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운동은요. 사무직이나 하루 종일 앉아 계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다리가 붓는다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매일 하는 운동인데요.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앉은 자세에서 까치발 들어 올리는 운동이에요. 가만히만 앉아 있으면요. 내려갔던 피가 잘 올라오지 못해요. 다리 쪽에 있는 체액이 위로 올라오려면 발과 종아리의 근육이 쥐어짜서 마치 펌프질 하듯이 체액을 위로 올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만 앉아 있으니까 그 펌프질이 없으니까 잘 못 올라오고 다리가 퉁퉁 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앉은 자세에서도 까치발 운동을 해주시는데요. 까치발을 들어 올릴 때 슬렁슬렁 하시면 안 되고요. 끝까지 하셔야 돼요. 발목의 앞쪽을 활짝 열어내는 느낌으로 뒤꿈치를 최대한 높이 들어 올려주시면요. 종아리 근육이 꽉 쥐어 짜지는 느낌이 나실 텐데 그 정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뒤꿈치 올렸다가 반대로 앞꿈치 들어 올리고 뒤꿈치 올렸다가 앞꿈치 올렸다가 뒤꿈치 올렸다가 앞꿈치 올렸다가 이거를 짬 날 때마다 수시로 해주시면 붓기 완화, 그 다음에 혈액순환, 스트레칭 여러 가지 효과가 있어서 발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냥 하지 말고 뭐 짚고 해야 되겠어요. 그러다 넘어질 수 있으니까. 앉아서 하셔도 돼요. 앉아서 할 때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니까.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발이 달달달달 떠는 애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발 건강을 위해서 괜찮았네요.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요즘에 만보 걷기 많이 하시거든요. 예. 저도 하루에 10,000보씩 걸으려고 노력하는데 그건 어때요? 발을 전문으로 하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발 건강은 제가 추천하지 않는데요. 그래요? 네, 발이 아파서 오신 분들 중에 우리가 진찰을 하다 보면 최근에 시작한 만보 걷기가 원인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냥 만보 걷기만 끊으면 좋아지기도 합니다. 네, 제가 만보 걷기를 추천하지 않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많이 걷는 것은 발을 혹사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한 발 걸을 때마다 이 발은 체중을 다 감당을 해야 되잖아요. 체중이 만약에 60kg라고 하시면 한쪽 발에 누적되는 무게가 300톤씩입니다. 300톤이면 자동차 200대의 무게거든요. 한쪽에 자동차 200대의 무게가 하루 동안 실리는 거예요. 그거를 매일 해보세요. 그게 배겨나질 못하죠. 야, 무조건 많이 걷는다고 좋은 게 아니네요. 그렇죠. 걷는 거는 좋은 운동입니다. 굉장히 좋은 유산소 운동이고 오래 살기 위해서는 권장하지만 자주 걷는 걸 권장하지만 너무 무리하게 많이 걷는 것은 발에는 무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보 걷기를 추천하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요. 바로 운동 효율이 낮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걷는 것은 그렇게 힘든 운동이 아니잖아요. 물론 좀 빠르게 걷는다든지 힘차게 걸음으로써 우리가 운동 효율을 조금 높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달리기나 빠른 속도로 자전거 타기 내지는 수영 등이 우리가 칼로리 소모량을 비교해 보면 걷기에 비해서 한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내 자전거 타는 것보다 걷기가 운동 효율이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걷는 것보다 30분 자전거를 빨리 타는 게 더 칼로리 소모량도 많고 더 큰 근육을 사용하기 때문에 운동이 더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도 많고 그냥 나는 걷기만 할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걷는 시간을 조금 줄이고 대신 자전거를 탄다든지 또는 우리가 운동을 골고루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걷는 양을 조금 줄이고 그 시간에 앉았다 일어났다는 스쿼트 운동이나 하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데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요즘에 이제 그 5월로 접어들면서 맨발로 걷는 분들 많이 보거든요. 날 좀 따뜻해지고 이러면 지난해부터 이게 아주 유행처럼 번지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열풍을 불었어요. 산도 맨발로 걷는 분들 계시던데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맨발 걷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옹호하는 편인데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걸을 때는 신발의 보호를 받게 돼요. 그래서 발이
전체가 하나로 움직이게 되고 개별적인 발의 근육이 잘 사용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맨발로 걷게 되면 지면의 여러 가지 울퉁불퉁한 상태라든지 경사 뭐 이런 상태에 대해서 발가락 하나하나가 더 많은 힘을 쓰게 되고 더 많은 힘이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발에 힘이 많이 들어가게 네.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발 코어 근육, 풋코어 근육을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맨발 걷기가 그런 면에서는 도움이 됩니다. 그 맨발 걷기 할 때 이런 점은 좀 조심하세요 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신발을 벗고 걷는 거니까 안전 제일이죠. 무엇보다 보호막이 없어지는 거니까 다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안전한 길, 깨끗하고 잘 보이는 좋은 흙길을 걸으시는 게 좋고요. 잘 보이지 않는 뭐 깊은 숲속이나 깊은 뭐 낙엽이 많이 있다든지 막 돌이 많다든지 이런 데는 조금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맨발 걷기도 준비가 필요해요. 다들 좋다니까 그냥 무턱대고 나도 한번 해볼까 하고 신발 벗어 던지고 갑자기 막 걸으시면 없던 병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발을 새로 신어도 그 신발 길들이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맨발이라는 신발을 처음 신을 때도 적응하는 기간이 좀 필요해요. 내 발이 너무 약해져 있고 신발에 그동안 평생토록 익숙해져 있는데 갑자기 신발을 벗고 막 걷게 되면 발에 많은 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충분히 스트레칭 운동하고 또 발 코어 근육을 많이 운동해서 발을 좀 단단하게 튼튼하게 해주신 다음에 시작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조금씩 걷는 게 좋습니다. 조금씩 걸어보고 괜찮은지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 가면서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기왕에 또 발에 상처 나면 안 되는 분들은 네, 또 네. 하시면 안 되죠. 네, 그럼요. 네. 당뇨 질환 있거나 뭐 이런 분들은. 네, 맞습니다.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하지 않으실 거를 권해드리는데요. 여러 가지 이득을 위해서 무리하게 했다가 괜히 상처를 입게 되면 그 상처가 낫지 않고 괜히 염증이 생기고 해서 크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 내지는 혈액순환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 있으세요. 발이 차갑고 푸르딩딩하고 혈액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맨발 걷기 하시면 안 되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나는 평발이 있고 나는 무지외반증이 있고 뭐 지간신경종이 있는데 맨발로 걸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맨발로 걸었을 때 그 발질환이 심하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발 근육 운동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고, 하지만 발질환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요, 평발이 심하다든지 무지외반증이 심하다든지 지간신경종의 정도가 심하신 분들은 신발의 보호가 없이 맨발로 걸으면 발에 무리가 더 많이 되고 그런 관련된 증상들이 더 심해지고 변형이 더 악화되는 쪽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맨발로 걷는 것보다는 편안한 신발을 신고 걷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부드러운 황토길을 맨발로 걸으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산을 좀 걸어봐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스틱 쓰셔야 돼요. 안 그러면 발 되게 아프더라고요. 예. 자, 오늘 김범수 교수님과 우리 발 건강을 단련하는 운동과 걷기에 대한 얘기 나눠봤는데, 혹시 요거는 내가 꼭 얘기해 줘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다 됐네 하는 게 있으면 뭐가 있겠습니까? 정말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요새 발이 건강한 게 오복 중 하나입니다. 발이 못 쓰게 되고 발이 망가지면 그건 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면 발이 아프면 발이 못 쓰게 되면 걷지를 못하기 때문에 운동을 못하게 되고, 그러면 여러 가지 대사질환도 더 악화가 되고요. 사회생활에도 지장이 있기 때문에 기분도 우울해지고, 이게 이제 잘 낫지 않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지속되면서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 건강을 챙기자라는 마음에서 제가 100세 시대 두발혁명이라는 책을 냈는데요. 이 책에는 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법들, 그리고 오늘 제가 다 말씀드리지 못한 아주 발에 관한 재밌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으니까 한 번씩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김범수 교수님의 100세 시대 두발혁명 참고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